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상승세가 올라갈지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윤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 두 분의 양강 구도가 견고하게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거기 이낙연 후보가 지금 올라오면서 사실은 3강으로 갈 수 있는 위치까지는 왔다고 봐요.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건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제 관점은 그러면 이 표를 어디에서 가져오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일정 좀 빠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하락 추세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또 이낙연 후보 쪽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했던 지지층이 옮겨갔을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 옮겨갔을 가능성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걸 이제 방어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저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 있는 지지층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 지사 측을 더 공격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낙연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선전을 해서 중도층에 있는 분들 중에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이 윤석열 전 총장과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개혁적이고 좀 뭐랄까요,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안정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도층의 일정 부분 지지를 끌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도층의 지지층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의 상태의 정체로 갈 수도 있고, 그걸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가운데 빠진 부분이 또 일부는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로도 이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짚어주셨고요. 앞으로의 관건, 안정을 추구하는 중도층의 표심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물론 어떤 안정감이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중도층의 지지 부분이 그쪽으로 가는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낙연 지사의 경쟁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연동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 말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거기에 아마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경선에서 굉장히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백제 발언, 고구려 백제 신라 백제 발언을 하면서 지금 호남 민심이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보다는 아무래도 이낙연이 아닌가라면서 뭔가 호남 민심이 조금 쏠리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네거티브 전략이 사실은 이 두 후보 모두에게 좋은 결과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경선에서 떨어지는 후보는 된 후보에게 선대위원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네거티브로 계속 간다 그러면 상처가 많이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민주당에서는 원팀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열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지금 여러 후보들이 TV 토론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이 같은 부분이 잘 지켜질지, 앞으로도 국민들에겐 어떤 영향을 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흥미있는 또 여론조사, 나머지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가상 대결입니다. 한길 리서치부터 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 대 이낙연, 이렇게 양자 대결을 가상해서 여쭤봤는데, 윤석열 대 이재명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윤석열 41.1, 이재명 36.9로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 이낙연, 이런 가상 대결에서는 두 후보 간의 차이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비슷하죠. 윤석열 전 총장은 41.4 지지를 얻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재명 후보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집니다. 33.7로 더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가상 대결 하나 보도록 할까요? 윈지코리아 컨설팅인데 결과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을 보면은요, 윤석열 전 총장 43.9, 이재명 경기지사 42.4로 1.5%포인트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오차범위 아닙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낙연을 보면은요, 이낙연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더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낙연 전 대표 45.6대 윤석열 전 총장 43.4로 2.3%포인트 차가 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내용인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세가 조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한 여론조사에서는 그래도 불구하고 두 경우 모두 이재명,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더 우위다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군데에서는 이낙연 후보도 좀 뒤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변수는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이 여부입니다. 혹시 평론가님, 입당을 하게 될 경우 이 같은 지지율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가가 기정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있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시기가 중요하지 않겠나. 지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캐릭터 면에서 사이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낙연 지사는 안정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이 바라는 어떤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가 중도 외연이 아니라 뭔가 약간 오락가락한다는 이런 불신이 조금 생기면서 그 중도층이 이낙연 후보에게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문재인 정부와는 약간의 또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말기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다소 자유로운 운신의 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세가 있는데 문제는 윤 총장 같은 경우에 입당을 하면 좋은 점은 무엇이냐? 국민의힘이라는 큰 정당의 보호막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 논란이라든가 많은 어떤 실수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국민의힘의 가칭으로서 어떤 기존에 얘기했던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이 제3 세력들 그리고 탈진보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윤 총장의 지지세가 어떤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만은 후원금이 거치는 걸 봐서는 네. 첫날 25억이나 거친다. 특히 주의할 것은 그 92% 정도가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다. 이거는 바로 국민들의 열망이 있는 것이고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이라 이런 부분은 윤 총장의 지지세 부분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마 계속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많은 것도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 부분은 저희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한길 리서치와 또 윈지코리아 컨설팅 여론조사 양자 대결 보여드렸는데 특히 윈지코리아 같은 경우에 이낙연 전 대표의 경쟁률이 이재명 현재 이 경기지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지금 이번 주에는 나타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추세를 보자고 말씀하셨었는데 이 같은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보면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크게 네.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2.4%가 이재명 지사로 나왔는데 지금 이낙연 후보는 이 윤석열 전 총장과의 대결 45.6%가 나왔어요. 약 3%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지지층 입장에서 중도층에서의 갈림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중도층보다도 확실하게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지지층이 좀 확고하게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외에 중도층이 일정 부분 이재명 지사보다는 이낙연 후보를 조금 더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오차범위 내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별 차이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은 아직도 안정감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갈등 요소 측면에 있어서 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이 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들은 아직까지도 실망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추진력, 그다음에 실행력 이런 부분들은 의심할 문제가 없지만 이제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지난번에 이제 논란이 돼서 나오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중도층이 약간 좀 지지를 그래도 안정감 있는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지가 조금 더 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그게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의 이 의미를 굳이 분석해 보자면 그런 중도층의 어떤 변화 또는 지지가 이낙연 후보 쪽으로 조금 기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토론이 진행 중이니까요.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갈 여지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 갈 거냐는 이제는 본인들의 개인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세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또 네거티브 과정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공략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에 불리하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본선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정책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네.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더 볼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두 분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거티브만 집중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네거티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네. 본인이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적 재결이 중요하게 작용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앞으로 이 본 경선 구도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잠깐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가장 눈에 띄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은 바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난 뒤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범야권 대선 주자 선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권에 관련된 대선 주자에 대한 지지도만 여쭤본 내용입니다. 보시면요,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야권에서 이 지지세는 28.5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홍준표 의원이 11.8, 그리고 최재형 전 원장이 8.7, 유승민 전 의원 7.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7, 하태경, 원희룡 지사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최재형 대 이재명, 최재형 대 이낙연을 여쭤봤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한길리서치에서 이번에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재명 대 최재형, 이 구도에서는 이재명 38.8, 최재형 30.9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대 최재형 이렇게 여쭤봤더니요, 이낙연 35.9, 최재형 29.8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들 간에 물어봤을 때 약간 지지율 차이가 이재명 지사였던 때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에서 조금 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교수님,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빠진 것이 최재형 전 원장에게 간 걸까요?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대결은 양자 대결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최재형 후보와의 경쟁을 만약 붙였을 경우에 지지율 어떻게 되냐 문제를 물어본 거고, 네. 이낙연 후보와 최재형 후보의 경쟁을 만약에 물어봤을 때 물어본 건데 그렇게 크게 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밀리고는 있지만 네. 그 말은 윤석열 전 총장의 대체제로서 최재형 원장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봐요. 이게 아니면 지지율이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최재형 전 원장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 경선 과정이나 아니면 대선 과정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지지율을 끌어올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양자 대결에서 네. 그 말은 윤 전 총장이 혹시나 중간에 만약에 포기를 하더라도 최재형 전 원장이 충분히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보인다는 네. 거예요. 즉 보수층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최재형 전 원장이 충분히 그 다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다고 봐요. 또 하나 이제 중도층 같은 경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이미지 부분이나 그분이 살아왔던 여건을 보면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검찰로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논란도 많고 의혹도 많잖아요.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법관으로 있으면서 물론 이제 정부가 각을 세워서 본인이 출마를 했지만 본인의 생활을 보면 사실은 많은 부분 긍정적 이미지가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누가 이제 뭐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 이런 역할까지는 어느 정도 끌어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충분히 대체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아시겠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가운데 최재형 전 원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또한 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만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이 지금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전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자고 한 이유 무엇입니까, 평론가님?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쪽에서는 빨리 만나자. 네. 왜냐하면 지금 벌써 당 내에서 친윤이니 반윤이니 아니면 친윤, 친최 이렇게 갈라져서 개파 논쟁까지 비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다면 이거는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전신으로부터 개파의 어떤 후폭풍이 컸던 아픔이 있습니다. 2007년도 대선할 때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서로 정말 같은 당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엄청난 서로 공격을 하다 보니 그때 생겼던 친미 친박 개파가 지금까지 앙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체제가 될지 보완제가 될지는 두 사람이 사실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는 빨리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때가 되면 언제든 만날 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라보는 이제 보수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밖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계속 나오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약간의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혹시 평론가님 궁금하긴 한데요. 윤 전 총장이 또 구태여 만나지 않고 피하는 이유는 뭡니까? 윤 전 총장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실은 실수를 하더라도 각자의 스타일이 강하다 그러면 나름의 팬덤이 생기거든요. 근데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혼자 바깥에서 하다 보니까 정무적으로 약간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120시간 논란이라든가 대구 밀란 논란이라든가 본인은 그게 아닌데 꼭지를 딱 대면은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혹시 만났다가 또 다른 말실수가 됐을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캠프가 재정비가 되고 있는데 많은 지도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준비가 되면 마음의 준비가 되면 만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때라든가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한 대답의 이면에는 일단 나부터 좀 준비를 더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보자라는 그런 좀 함의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까지 봤습니다. 앞으로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